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주말 잘 보냈습니까? 9월하고도 벌써 4주째가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외식 세미나는 지금 3주차 강의거든요. 3주차 강의는 1시간, 2시간, 3시간 해서 3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이 드라마 보듯이 간단하게 필기하면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혹시나 해서 하는 말인데 여러분이 그냥 출첵만 하고 나가면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냐고요? 매주 수업은 동영상 3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25분짜리 하나, 둘, 3개로 구성되어 있는데 마지막에 가서 출첵하면 제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해야 될 것은 1회, 2회, 3회 모두 잘 봤습니다. 다 출첵했습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아니면은 3주차 1회 출석, 그 다음에 2회 출석, 3회 출석 이렇게 여러분이 해야 3번의 강의를 다 들은 것으로 제가 알 수 있겠습니다. 자, 그냥 틀어놓고 출첵만 하고 나가지 말기를 당부드리면서 여러분 믿습니다. 자, 넘어갈까요? 자, 두 번째는 간단하게 서울의 유명한 레스토랑을 한번 리뷰해 보겠습니다. 보이는 사진은 초밥이죠. 여러분이 전부 어떻게 양식만 하겠습니까? 한식, 일식, 양식, 중식, 제과제빵 골고루 있죠. 그래서 간단하게 여러분 서울에 갈 일은 잘 없지만은 이렇게 식당을 한번 리뷰하면서 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한번 봅니다. 볼륨 조금 높이겠습니다. 결국 난 해외여행으로 젊은 나를 탐진했어. 이제는 엄마 카드 없이 내 미래를 짊어져야만 할 것 같아. 그리고 알게 되었지. 굳이 멀리 가지 않아도 가로수길에 맛집이 모여있다는 걸. 그곳이 바로 여기야. 바이보이. 이곳은 돈신당이야. 회사 점심시간에 가로수길에 와도 돈가스 나베만 먹는 사람들에게 추천하는 맛이야. 이 음식은 이렇게 먹는 거야. 양념된 갈비를 들고 화이트 소스에 찍고 그 다음에 버늘 들고 그냥 쌈 싸 먹듯이 먹는 이곳은 미슐랭 셰프가 만든 국밥이야. 누구나 한 번쯤 미슐랭과 어울리지 않는 나 자신이 해외 미슐랭 식당에 있는 걸 발견한 적이 있을 거야. 하지만 이건 내 인생 최고의 미슐랭이야. 미슐랭 느낌의 국물이 내 혀에 닿는 순간 이곳은 스시소라스 스프야. 이 가격에 이 스시가 혀에 닿으면 왠지 시옷 발음이 안 될 정도로 혀가 녹아버려. 스시소라스 스프 오이시. 이곳은 합정도에서 줄 서서 먹던 그 라멘집이야. 보통 분점은 별로 맛이 없. 이게 난 족가만. 이곳은 33 어파트먼트. 우린 가끔 가로수길에 오면 이곳저곳을 서성이지. 그래서 결국 그냥 맥도날드 가서 상하이 스파이스 치킨버거를 먹곤 해. 이런 고민을 모두 덜어버리고 싶다면 그냥 33 어파트먼트로 와. 와인 한잔하는 척하면서 라멘, 스시, 국밥, BBQ 모두 한 상에 가져오자. 내가 이곳이 좋은 건 이 모든 것이 한 곳에 모여있어. 더 이상 가로수길에서 밑밥 하나 사오는 주말을 맞이하지 않아도 되네. 많은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뉴욕 147분가로 갈 수도 있고 도쿄 뒷골목의 그 맛을 느낄 수도 있고 오사카에서 법한 스탠딩 스시소라 스스보도 느낄 수 있어. 방금 멘트는 너무 광고 같았나? 하지만 이게 광고라 이 만난 맛이 광고스럽게 표현되는 게 좀 싫어. 이 식도락 천국은 2개월 뒤에 사라진대. 우리 이제
가로수길에서 돈가스 나베 또 먹지 말고 맛있는 거 먹자. 금요일 6시면 떠나는 나는 금요일 6시에 떠나는 남자. 여러분 잘 봤습니까? 잘 보셨죠? 자, 뒤로 돌려보면은 자, 서시가 보입니다. 아마 한 건물에 여러 가지 식당이 골고루 모여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잘 모르는 합정동도 나오고, 합정동은 마포에 있는 동네 이름입니다. 그리고 가로수길, 우리 전번에 했죠. 무슨 길, 경리단길, 가로수길, 다음에 또 무슨 길 해서 그렇게 우리가 설명을 충분히 하고 여러분 이해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잠시 유튜브로 마음을 돌리고 오늘은 본격적인 주제에 들어가겠습니다. 자, 들어가기 전에 코비드19. 자, 뭡니까? 코비드가 무슨 말이죠? 코비드가 코로나19 병원균을 이야기합니다. 지금 전쟁만 안 하다 뿐이지 세계 제3차 전쟁입니다. 왜 그러냐고요? 경제가 지금 망가지고 있고 취업 자리가 안 나오고 학교 대면 수업이 안 되고 다음에 공공 혹은 모임 장소에 우리는 지금 나갈 수가 없습니다. 이게 전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조심하면서 여기에 확진자가 돼서 15일간 자가 격리하는 우를 얻기를 바랍니다. 자, 외식 세미나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코로나19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 2 노란색 여러분 보이죠? 이것은 그래픽으로 이렇게 한 겁니다. 실제 현미경으로 찍은 다음에 화가가 이렇게 그랬네요. 정상세포, 붉은 세포에 어떻게 됩니까? 좁쌀만한 것이 엉겨 붙어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침투하면서 세포를 손상시키고 있습니다. 그럼 저 세포는 어떻게 될까요? 저 세포가 온몸을 휘젓고 다니면 어떻게 열이 나고 다음에 편두통이 나고 인후통이 나고 몸이 안 좋아진다. 그래서 우리는 저것을 보고 확진자 그런다. 그래서 코로나19가 우리 사회에 끼친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일단은 여러분에게 알바 자리가 잘 없습니다. 그죠? 그리고 바깥에 놀러 다니기가 힘이 듭니다. 수업도 안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지친 간호사의 모습, 의사 선생님 모습, 저 방호복. 지금 간호사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은 굉장히 바쁘다 못해 아마 잠도 모자랄 겁니다. 물론 교대도 하고 휴식도 하겠지만은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웃고 있네요. 자, 이기자, 해치자, 나가자. 그런 뜻으로 이야기해 주부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는 코로나19 우리가 보건학과나 간호학과나 혹은 임상병리과가 아니기 때문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떻게 우리한테 다가오느냐라는 것을 한번 우리가 설명하겠습니다. 자, 코로나19죠, 그죠? 코로나19 보면은 언택트라는 말이 나옵니다. 언택트, 그죠? 언택트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저게 정확한 뜻이 무엇일까? 여러분 헷갈릴 수가 있는데 언택트라는 말을 제일 밑에 한번 봅니다. 그죠? 접촉하다라는 말은 컨택트라고 합니다. 컨택터. 그래서 여기에 부정을 의미하는 UN을 벗어서 언택트라는 신조어라는 말은 새로운 단어를 말하는 겁니다. 새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콩글리시 우리나라 한국 사람이 만든 영어입니다. 미국 사람이나 영국 사람들이 만든 영어 아니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한글로 비대면이라고 합니다. 대면은 무슨 말입니까? 대면은 서로 얼굴을 마주 보는 것을 대면이라고 그런다. 대면. 그런데 우리는 앞에 비자를 넣어서 어떻게 비대면 서로 얼굴을 직접적으로 마주 보지 아니한다. 결국 무슨 말을 하면은 사회적 거리두기로 사람과 접촉하지 않는 그런 어떤 행동을 우리는 언택트라 그런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런 용어가 나오면 어떻게? 비대면이구나. 비대면. 자, 그래서 지금 이 수업도 어떻게? 비대면을 하고 있다. 그러면 비대면으로 인해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상황을
우리는 지금부터 짚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미나의 주제는 언택트, 외식업계에 언택트에 있어가지고 어떤 현상이 일어나고 이걸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로나19 전과 코로나19 이후에 여러분 한번 보시면은, 자, 라이더드 그죠? 오토바이맨입니다 그죠? 자, 닐슨 코리아에서 어떻게 코로나 전에 33% 배달치가 있었다면 어떻게 지금은 52% 변했다. 왜? 직접 식당에 가서 음식을 먹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죠? 라이드에서 오토맨에 의해서 이렇게 직접적으로 배달하면서 음식을 갖다 먹는다. 2배까지는 아니지만은 많이 늘었습니다. 자, 두 번째 또 바뀐 것은 뭐 하면은 우리가 치킨집에 가면은 앉아서 먹기도 하고, 다음에 여기서 맥주, 치맥을 먹기도 하죠. 그런데 이렇게 이제 싼다는 것은 뭡니까? 그 자리에 매장에 홀에 머무르지 않고 주문해서 포장 나간다는 것입니다. 아마 여기서는 29%로 되어 있지만 아마 더 높은 수치일 거라고 봅니다. 자, 그럼 이거하고 같은 맥락에 자, 매장 내 홀 내 서비스 요원이 직접 음식을 갖다 주는 것이 어떻게 옛날에 44% 같으면 지금 어떻게 반 이하로 줄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이고 하면은 직접 식당에 가서 마주보고 하는 빈도가 많이 줄어졌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배달 음식이 늘고 포장 주문이 늘고 식당에는 가지 않으면서 한다는 것이 코로나19의 간단한 변화라고 이해를 했습니다. 여러분도 직접 그렇게 하실 거라 믿습니다. 그래서 모이는 장소에 가지 않는 것이 제일 상책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벌써 12분 6초 흘렀네요. 벌써 반 흘렀습니다. 잠깐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2014년도부터 2020년 1월까지 해서 이렇게 그래프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 외식업 경기 지수라고 부른다. 경기가 좋다 나쁘다 여러분 이해가지고죠. 지수는 어떻게 숫자로 나타낸 어떤 지표를 말하죠. 그러면 외식업의 경기 지수는 지금 어떻게 보는 바와 같이 어떻게 계속 하향되고 있습니다. 결국 뭡니까? 장사가 옛날보다도 점차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자, 그러면은 최근 6년간의 수치를 보면은 2017년도, 14년도부터 시작되네요. 여기 보면은 점수가 71.9%에서 어떻게 시간이 지날수록 이렇게 났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외식업 경기 지수를 50에서 150으로 기준을 한다. 100 초과는 어떻게 합니까? 75, 85, 95, 100 있죠? 그럼 계속 그래프가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다운됩니다. 자꾸 갈수록 안 된다. 어떻게 외식에 관여하는 요리를 하는 우리로서는 상당히 암울할 수밖에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또 살아남는 자는 또 살아남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낙담하지 마시고 이것이 언제든지 극복되려 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100 미만은 자꾸 위축 성장을 하고 있다. 그래서 실질 경기가 힘이 들구나. 알바 자리도 없고 다음에 취업 자리도 잘 뽑지 않구나. 물론 이거는 외식업뿐만 아니고 어떻게 근로자, 노동자 시장에서도 같이 일어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어쨌건 간에 어떻게 지수가 계속 다운되고 있다. 자, 코로나19의 변화뿐만 아니고 우리가 외식 브랜드라고 해서 큰 식당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애슐리는 울산에도 있고 부산에도 있고 경주도 다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빕스, 계절밥상, 올반이 있는데 2017년부터 그래프를 보면 어떻게 뭡니까? 매장 수가 계속 애슐리만 한 보도록 해요. 그죠? 123개에서 95개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옛날에 울산에 애슐리 한번 갔는데 음식이 참 좋더라고요. 지금 하고 있는지도 잘 모르겠네요. 결론적으로 뭐라고 하면은 이 모든 매장의 개수는 어떻게 줄어지고 있다. 아까와 같은 맥락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외적인 경기 지수를 봤습니다만은 이제 실질적으로 가서 우리가 외식업의 행태에 있어서
점차적으로 바뀌는 것이 여러분 보이죠? 제일 밑에 뭡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혼밥이 되겠죠, 그죠? 혼밥. 줄인 약자입니다. 혼자서 먹는 밥. 혼자 먹는 밥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혼자 한번 벽 보고 먹어봤나요? 뭐 그런 경우가 있을 겁니다. 저도 오늘 점심을 국을 데워서 혼자 먹었습니다. 먹을 때 그냥 먹지도 않고 어떻게 유튜브와 다음에 라디오를 틀어놓고 먹습니다. 왜? 혼자 그냥 먹는 것은 짐승이 먹는 거와 큰 차이가 없겠죠. 옛날에는 뭡니까? 이렇게 뷔페에다가 많이 담았어. 같이 웃고 떠들고 이렇게 먹고 부어라 마시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럼 지금 어떻게 됩니까? 혼자서 먹습니다. 그죠? 앞으로 혼자 먹는 밥이 거의 일상화가 될 겁니다. 일상화. 그리고 또 이 배후에는 1인 가족의 숫자가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혼자 식사하는 이유를 직장인 상대로 해서 한번 설문을 받았네요. 이 보면 20대, 30대, 40대, 50대가 동시에 나타났습니다. 20대는 뭡니까? 20대가 별 차이는 없는데 여유롭게 먹을 수 있다. 저도 모 교수님하고 같이 제가 사온 도시락을 먹습니다만은 그 교수님은 5분 만에 식사를 다 해치워버려요. 저는 적어도 30분 이상 이것저것 하면서 천천히 먹어요. 결국 뭡니까? 성격이 다른 두 사람이 식사하는 것이 어떻게? 나는 부담스럽다. 같이 잡수면 천천히 잡수면 안 돼 하니까 어떻게? 자기가 습관이 돼서 도저히 고칠 수 없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나 막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이 먹습니다만은 여유롭게 먹을 수 있다. 자, 두 번째로는 뭐고 하면은 같이 먹을 사람 찾기가 힘이 든다. 그렇죠? 자, 내가 하는 일이 있고 너가 하는 일이 있는데 12시부터 1시까지 딱 맞추면 좋으련만은 이게 공무원이나 다음에 선생님 아닌 같은 경우는 힘들죠. 다음에 대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여러분하고 수업하면 어떻게 1시에 마칠 때도 있고 2시에 마칠 때도 있고 2시 반에 마칠 때도 있고 아니면 더 길게 할 수도 있고 그럼 중간에 여러분을 놔두고 식사하기가 상당히 힘이 듭니다. 그죠? 결국 뭐 하면은 내 혼자 여유롭게 먹고 싶고 같이 먹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혼자 식사한다. 여기 이제 20대에서 30대 들어가면 조금 달라집니다. 같이 먹을 사람이 또 없네요. 그죠? 30대는 뭡니까? 시간이 없어요라가 조금 있네요. 그죠? 자, 그 다음에 40대는 또 시간이 없다. 50대는 찾기가 힘들다. 결국 뭡니까? 혼자 식사하는 이유는 같이 먹을 사람이 없다는 것과 시간이 없었어. 그리고 여유롭게 먹을 수 있었어. 하는데 제가 보건대는 여러분이 점심 때는 같이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녁 때는 어떻게 각기 자기 집으로 들어가죠. 서울에서 원룸에 생활하는 사람, 아니면은 객지에서 나가 일하는 사람, 아니면 수험생활하는 공부 사람 같이 먹을 수도 있지만 어떻게 지금 대부분 혼자 먹는 게 일상화가 됐다. 다음에 꼭 밥뿐이겠습니까? 가끔마다 술 못 마시는 친구도 있지만은 혼술이라는 용어가 또 있습니다. 자, 옛날에는 어떻게 저녁을 마치고 같이 먹자 마시자 브라보 뭐 위하여라고 했지만 지금 뭡니까? 벽을 놔두고 간단하게 혼자 하고 있습니다. 이 혼밥과 혼술은 우리나라 말고 일본에는 지금 몇십 년 전부터 있었습니다. 다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혼자서 밥을 먹거나 혼자서 술을 먹으면은 조금 약간 낯선 눈초리로 바라봤죠. 뭐 실현을 했냐 아니면 성격이 그러니까 혼자 먹을 수밖에 없지 했는데 그러나 그런 시기는 이제 다 지나가고 어떻게 됐습니까? 혼자 먹는 것이 일상화됐다.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1000명 대상으로 한번 해봤습니다. 혼술을 하고 있습니까? 그렇다. 72.1%네요. 그럼 10명 중에 7명은 혼술한다. 그럼 혼술 빈도는 한 달에 어떻게 한두 번이 거의 반수다. 장소는 어디냐? 집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외에 이제 그 이유를 따져보면은 같이 먹으면 어떻게 술의 양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자기 술 자기가 따라 먹는 경우는 잘 없죠. 그래서 부어주고 마셔주고 또 누가 선창하면 후창하고 위하여 회사를 위하여
다음에 또 누구 규리를 위하여 현목을 위하여 하면 어떻게 한 잔 마실 것이 두 잔, 세 잔 마셔집니다. 하긴 요새는 술 도수가 많이 낮아서 더 많이 먹습니다. 근데 이제 술이 좋지만은 평일 저녁에 술을 먹으면 어떻게 그 다음날 후유증이 남아가지고 정신이 몽롱해서 일하기가 싫고 또 능률도 잘 오르지 않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혼술도 앞으로는 어떻게 땡길 때는 먹되 같이 먹기가 힘든다. 아마 지방은 덜 그런데 서울 같은 경우는 어떻게 술을 먹고 난 다음에 지하철이나 택시는 그래도 덜 그렇습니다. 지하철 타죠. 옆에 술 냄새가 풍기죠.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혼자 조심하고 다음에 무슨 껌을 씹거나 다음에 구치잭을 하거나 그러는데 어쨌든 간에 혼술과 혼밥이 이제 대중화가 되었다. 그런 식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변화 보면은 여러분 옛날 같은 경우는 뭡니까? 이렇게 웨이터나 혹은 웨이트레스가 직접 고객에 가서 직접 주문을 받았습니다. 자리에 앉으면은 고급 레스토랑에 메뉴판을 갖다 주고 손님 뭘 드시겠어요? 뭘 주문하시겠어요? 뭐 스테이크 얼마? 다음에 일식 같은 경우는 정종 한 병, 다음에 한식당 같은 경우는 뭐 참이슬 이런 식으로 했는데 어떻게 변했습니까? 중간에 보세요. 중간에 무슨 자판기 비슷하게 있죠? 여기에 뭐 하면은 우리는 키오스크라 그럽니다. 키오스크. 한번 따라 한번 해볼까요? 키오스크. 키오스크의 원래 뜻은 뭡니까? 가판대를 이야기합니다. 가판대. 신문을 파는 가판대 혹은 백화점 매장에 이동 가능한 옷 점퍼 있죠? 밑에 바퀴가 달려서. 그런데 지금은 뭡니까? 무인 주문 시스템입니다. 그죠? 주문하는 곳이 여기 중간 그림 보세요. 1, 2, 3, 4 해서 각기 영역을 달리해서 어떻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식당에 이렇게 4개의 어떤 식당이 같이 있네 이거죠. 그럼 들어가는 입구에 이쪽은 버거집 같네요. 이쪽은 잘 안 보입니다. 그래서 누르고 하는데 처음에는 이것이 조금 거부감이 있었습니다만은 여러분은 핸드폰 세대잖아요. 그죠? 오히려 말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이 기계를 대화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연결된 주방에서 전표가 나와서 어떻게 햄버거 2개, 테이블 넘버 몇 번, 가격 몇 번 해서 그렇게 순식간에 이루어진다. 자, 오른쪽은 어떻게 일본의 음료 가판대입니다. 그죠? 누르면 통 나옵니다. 물론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콜라, 사이다 이런 음료 가판대도 있고 옛날에 일본에 갔을 때 일본에는 뭐까지 있었냐? 큰 병에 정종 있죠? 큰 병들 판다. 그래서 일본에는 어떻게 인건비가 우리나라보다 더 비싸기 때문에 어떻게 자판기 천국이다. 쉽게 말하면은 자판기로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자판기를 떠나서 키오스크는 뭡니까? 직접 물건이 어떻게 이렇게 바깥에서 주문하고 속에 들어가서 나온다. 그래서 이제 점차적으로 사람에서 키오스크로 변한다. 이게 뭡니까? 언택트, 무인이죠. 그죠? 사람이 이제 점차적으로 필요 없다는 그런 이야기 되겠습니다. 자, 23분 20초가 흘렀네요. 자, 이제 1분 30초, 약 한 2분이 남았습니다. 그러면은 코로나19가 어떤 외식업의 변화를 가져왔느냐, 그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프라인 외식 공간이 직접 만나서 담수하고 음식을 먹고 주문을 하고 했던 거기서 어떻게 온라인 중심으로 이동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중요한 것이 5가지가 있거든요. 차례차례 설명하는데 여러분 한번 따라서 발음해 주시길 바랍니다. 1번 편의점. 시장이라는 말은 빼도 됩니다. 1번 편의점이 변했다. 1번 편의점 따라 했습니까? 2번 카페. 3번 HMR 무슨 뜻이냐고요? 해당되는 화면에 가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4번째 배달 앱, 배달 딜리버리라 그러죠. 5번째 그로스란트는 조금 여러분 낯설죠. 그죠?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다시 정리할게요. 이제 온라인 중심으로 하는데 온라인에서 어떻게 편의점, 카페, HMR, 배달 앱, 그로스란트가 중요한 외식 트렌드의 변화가 되겠다. 트렌드는 무슨 말입니까? 트렌드는 경향, 추세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일 첫 번째 편의점 시장을 설명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일본에 제가 처음 갔을 때는 90년도
91년도였습니다. 그때 여러분 태어났어요? 안 태어났죠, 그죠? 그때 가니까 패밀리마트가 있더라고요. 패밀리마트는 일본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패밀리마트가 CU로 바뀌었지만은, 그래서 옛날에는 어떻게 직접 식당에서 이렇게 줄을 서서 쭉쭉 먹고, 자 보면은 순댓국집이네요, 그죠? 아니죠, 순댓국집 부국집이네요. 그래 됐는데 지금은 뭡니까? 이렇게 편의점에서 직접 가서 어떻게 햇반이다, 다음에 설렁탕이다, 삼계탕이다, 족발을 먹고 난 다음에 어떻게 따로따로 이렇게 혼자서 식사하는 혼밥 됐다. 편의점이 지금 이렇게 변하면서 앞으로 이 시장은 어떻게 더 클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편의점도 이제 서서히 변하면서 앞으로 가보면은 편의점 숫자도 계속 늘어나는데 여러분은 구태의 식당에 가서 앉아서 주문하고 그런 케이스가 점차적으로 없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1회 마치겠습니다. 자, 1회 다 들으시고, 자, 누구누구, 그렇죠. 황희준, 3주차 1회 출석, 이렇게 주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마치고 2회 때 뵙도록 할게요. 안녕.